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잘 정리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뭐 제가 잘 요약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몇 개를 그냥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책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라고 에마누엘 레비나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책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책이 없이, 다시 말하면 책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책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못 산다? 그것도 질문이 또 들죠. 과연 뭐 책 없으면 뭐 인간답게 못 사나? 그러면 뭐 책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답다, 문명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책을 통하지 않고는 문명의 발전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인간답게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기술을 마련한 건데 그 기술 때문에 오히려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동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 구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없어지게 되고 또는 줄어들게 되고, 물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적응하려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제가 읽은 기사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저희 나라 상황은 아닌데 제 할머니가 햄버거 가게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가려고 하는데 그 키오스크를 조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다 결국은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자식이 그것을 알아듣게 되고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점점 더 문명은 발달하고 하지만 인간다운 삶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결과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인간의 발전사 가운데 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또 하나 공자가 얘기하는 것이 있죠. 배우기만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연해진다. 굉장히 희미해지고 멀어진다. 그물에 걸린 것처럼 혼돈스러운 거죠. 또 반대면에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해진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후자를 굳이 나눈다면 후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로워지니까. 뭐 배움의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깊이 뭔가 분업화되고 사회에서 원하는 거로 하면 뭔가 풍부해지고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야, 뭐 업적을 뭔가 하나 나타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제 삶에 제가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사회가 빨리 변하고 그 가운데 적응해 가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책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독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생각 사회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뭐 사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어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경쟁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그냥 자연스럽죠. 뭐 사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가장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쉬지 않고 배운다. 쉬지 않고 학습한다. 정확한 단어는 학습인데요. 쉬지 않고 학습합니다. 1년 365일 뭐 학습할 수 있죠. 그게 자동화랑 맞물리면 이제 단순한 자동화 일거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신경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들도 다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머리로 익히는 것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익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익히는 게 있잖아요. 이전에는 기계가 몸으로 익히는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몸으로 익히는 일도 경쟁하게 되죠. 결국은 사회 능력이 없으면 누구와 경쟁하냐면 자동화된 로봇 AI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비용이 적게 먹을까요? 쉬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하고 밥 달라고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도 안 해요.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아픈다고 빠지지도 않고 뭐 스트라이크도 안 해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인 맥락에 꼭 필요한 사고는 무엇일까? 현실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도 하는데요. 현실적인 맥락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서 자꾸 사유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공지능이 아직 못하는 추론과 가설, 좀 더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삶을 나아가겠다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그래도 그래요. 현실적인 맥락에 필요한 사고는 뭐냐면 아까도 잠시 이제 우리가 독서 모임에 나눌 때 그랬는데 그냥 스쳐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체득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그랬죠. 항상 물도 있고 무도 있었는데 그 분수대로 나오는 물에 닿았을 때 그때야말로 물이라는 거를 계속 들었었지만 이게 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물까지 데려고 온 선생님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무엇인지 비로소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사유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맥락에서 배우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독서만 하고 뭔가를 안 해보는 거야. 뭔가를 뭐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좀 더 고등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조금 더 남아서 그래서. 그럼 가설이 결론보다 중요하다라고 책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설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도 안 하고 관점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독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점을 달리하고 제가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쵸? 관점을 달리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개념을 세운 다음에 이걸로 뭐를 한다고요?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거죠. 결국
철학,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관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인문을 배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세상과 나를 이해해가는 것.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 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연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데요.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을 잃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잃었다는 거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했을 때 기쁜지도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찰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능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 사회 구조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걸로 만족했던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있나요? 호기심이 있으면 질문하게 되죠. 아까 가설이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이 답의 방향을 가른다고 하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답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또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마이너스 성장 이런 이야기. 어떻게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성장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크게 와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하면 성장할 건데 약간 이게 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질문에 따라서. 그런 용어나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호기심이 있으면 질문이 달라지고 저는 그 질문 때문에 탐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뭐 아까도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 책을 읽을 때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찰. 대부분은 관찰 안 하고 해석하시려고 해요. 막바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막바로 이해되냐 안 되냐로 넘어가는 거죠. 관찰보다. 관찰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찰하기도 전에 뭔가 하나 툭 던지면 그걸로 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이들은 학습을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관찰하고 거기서 자기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습해가고 좀 나아져가지고 진보해가죠. 그런데 좀 더 성장하면 공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죠. 질문도 없고 호기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의미를 주지 못하는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독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고 서로 질문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인간형, 앞으로는 T자형 인간이다. 깊이만 파면 거기에 함몰돼서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계속 깊이만 파고 들어가면 나중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파면서 깊이 들어가야죠. 뭐 저는 우연히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요. 처음부터 읽을 때 막 다양한 분야로 읽었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었던 거죠. 뭐 어쩌면 한 곳에 깊이 집중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깊이 있게 여러 군데 책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독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문 내공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좀 더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힘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책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맨 마지막 뒤에 보면 정신적 기초 체력이 바닥났을 때 인문 내공으로 보강한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실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 생각하기입니다. 별게 아니고 읽기, 쓰기, 생각하기인데요. 이걸 잃어버린 거죠. 어쩌면. 너무나 빠른 모니터 때문에 읽기가 아니라 받아들이 눈으로 시각화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찬찬히 읽고 잠시 멈춰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여 쓰는 것. 시간을 들여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인문 내공으로 가는 핵심이자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독서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인간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힘차게 같이 그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